음악 때문에 작품성이 추락된 영화 10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린다. 훌륭한 영화에서 배경음악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것보다 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2022년 개봉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는 리아너의 최신 트랙이 배경음악으로 선곡돼 음악 팬들의 환대를 받았다. 이런 추세 속에서 영화 팬들은 수년 동안 상징적인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지 않는 음악 선곡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운드 트랙은 종종 대부분 관객에게 영화 관람의 효과를 2배 이상 증폭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화면과 일치되지 않는 엉뚱한 음악 선곡은 감상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취약성도 갖고 있다. 음악이 스토리 전개에 맞지 않으면 영화가 제시하는 진정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는 괴상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이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팝 전문지 롤링스톤 및 흥행 분석 전문지의 할리우드 리포터와 버라이어티 배경음악과 화면이 불일치되는 최악의 상황을 근래 극장가에서 호응을 받았던 히트작을 통해 점검한 흥미기사를 보도해 독자들의 이목을 끌어냈다. 산만한 음악 때문에 영화 전체의 작품성까지 추락시킨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챕터 2019 스티븐 킹의 상징적인 공포 이야기가 원작이다. 앤디 뮤치에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대담한 속편은 대부분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영화의 특정 장면은 이야기 전체 스타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런 불평은 스토리 전개가 무섭고 폭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정 음악 선택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롤링스톤은 특정 장면에서 완전히 빗나간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음악 선곡은 주스 뉴튼의 엔젤 오브 더 모닝이다. 불안한 순간 긴장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다소 경쾌한 리듬의 노래는 분위기를 파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적 리뷰를 게재한다. 워치맨 2009 잭 스나이더 감독의 워치맨은 대담한 스토리텔링과 흥미진진한 비주얼 스타일 덕분에 다시 관람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영화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음악과 완전히 다른 화면 전개로 인해 많은 관객들을 당혹시킨 장면이 극중 여러 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롤링스톤은 음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나쁜 장면은 대적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주인공들 상황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종교 분위기의 할렐루야가 선곡된 것이다. 빠르고 경쾌한 찬송가 리듬은 적대적 상황이 불러일으키는 긴장 관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배경음악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3. 올드가드 2020 올드가드는 확실히 최근 넷플릭스 제작 영화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선택으로 인해 영화가 정말 흥미진진할 수 있었다고 믿는 관객이 여전히 많다는 뉴스가 전해진 작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의 열기는 슬프게도 많은 장면에서 잘못된 음악 선곡으로 인해 영화가 망가졌다는 아쉬운 지적을 받는다. 버라이어티는 전체 사운드 트랙이 삐걱거리고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특정 장면은 하나도 없다. 영화는 공상과학 액션 작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사운드 트랙은 코미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는 리뷰를 보도한다. 4. 도니 다코 2001 도니 다코는 혼란스러운 스릴러이다. 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여러 번 봐야 한다. 그렇지만 일단 이야기에 익숙해지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 쉬운 영화라는 평판을 들었다.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복잡한 아이디어와 매혹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대다수 관객들은 이상한 사운드 트랙이 매력적인 관심을 분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소녀들이 춤추는 스파클 모션 장면에서 화면과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안무음악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선곡은 진행되는 스토리를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리차드 켈리 감독의 이러한 음악 운용은 특이한 결정이다. 화면과 배경음악의 불일치를 엿보게 해주는 대표적 사례이다는 리뷰를 보도한다. 5. 내일을 향해 쏴라 1969 내일을 향해 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서양 웨스턴 장르 고전 작품이다. 다수의 영화 팬들은 파격적인 음악 선택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사운드 트랙 덕분에 빠르게 구식이 됐다. 음악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지만 해당 노래가 재생될 때
약간 거슬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팝 전문지 롤링스톤은 B.J. 토마스의 레인드롭스 폴링 온 마이 헤드는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제로 화면과 어울리지 않고 있다. 이 노래 때문에 매혹적인 장면이 선사할 수 있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적 리뷰를 게재한다. 6. 터미네이터 심판의 날 1991.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터미네이터에 캐스팅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최적의 역할이 된다. 터미네이터 2에는 적절하지 못한 배경 음악 때문에 로봇 인간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위협과 강렬함을 축소시키는 실수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영화 초반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조지 소로굿 앤드 디스트로이어스의 하드록 사운드 배드 투더본을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선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리듬이 극의 집중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롤링스톤은 이 노래는 터미네이터가 그 시점까지 응집시켰던 모든 위협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렸다. 다행히도 카메론은 영화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런 무모한 선곡을 피하고 있다는 리뷰를 게재한다. 7. 인사이드맨 2006. 스파이크 리 감독의 인사이드맨에 관해서는 불평할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일부 관객들은 오프닝에서 발리우드 음악 사용은 영화가 내세우는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됐다. 인도 특유의 정통 가락을 담은 노래는 흥겹고 재미있긴 하다. 그렇지만 영화 주제나 톤과는 확실히 어울리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롤링스톤은 인도 전통 배경음악은 인사이드맨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합하지 않다. 여타 영화에서는 액션을 흥미진진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렬한 음악과 묵직한 사운드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익히 알려진 음악 선곡 테크닉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는 리뷰를 제시했다. 8. 아미 오브 더 데드 2021. 아미 오브 더 데드는 300, 워치맨,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등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는 잭 스나이더의 연출력이 돋보인 신작이다. 라스베가스를 폐허로 만들고 나머지 세계와 단절시킨 좀비 발발 이후의 세상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좀비 전쟁 영웅 스코트 워드 데이브 바우티스타. 현재 자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마을 외곽에서 햄버거를 굽고 있다. 카지노 사장 블라이 타나카 사나다 히로유키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32시간 안에 정부에 의해 도시가 핵폭탄을 맞기 전에 스트립 아래 금고에 있는 2억 달러를 강탈해달라는 것.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워드는 도둑질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합지졸팀을 구성한다. 똑딱거리는 시계, 뚫을 수 없는 것으로 악명 높은 금고, 더 똑똑하고 빠른 알파 좀비 무리가 작업 방해자로 포진하고 있다. 워드는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큰 강도 사건에서 확실한 것은 생존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것에 승부를 건다.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아미 오브 더 데드는 꽤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많은 관객들은 거슬리고 불필요한 음악 선곡 때문에 영화 스토리와 따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불평을 제기했다. 이런 여론을 입증하듯 배경음악은 대부분 노래가 서로 음색이 일치하지 않는 매우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느낌을 던져주었다는 소감을 듣는다. 배경음악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노래가 클랜베리스 그룹의 리드 보컬 도로레스 오라이던의 창법이 돋보이고 있는 좀비. 좀비를 등장시킨 공포극을 강조시켜주기 위해 선곡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좀비는 좀비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 스토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이다. 가사 또한 좀비를 다룬 내용이 아니다. 9. 캡틴 마블 2019. 지구가 두 외계 종족이 벌이는 은하계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에 캐롤 댄버스 브리 라슨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영웅 중 한 명으로 맹활약을 펼치게 된다. 많은 관객들은 캡틴 마블이 실제로 MCU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슈퍼히어로 중 하나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안나 보덴과 라이언 플렉은 캡틴 마블 스토리 창안자. 두 창작자는 공동 연출까지 맡아 자신들이 창조한 캐릭터를 소개하고 그녀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관객에게 보여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캡틴 마블은 여성 슈퍼히어로의 존재 가치를 위해 많은 에피소드를 펼쳐주고 있다. 하지만 노다우트 그룹의 저스트 어걸은 여성 영웅담을 부추겨주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듣는다.
노래 선택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됐다는 핀잔도 듣는다. 롤링스톤은 노래가 MCU의 보기 드문 주요 음악 실책이 됐다는 논평을 보도한다. 10. 아쿠아맨 2018. 수중 왕국 아틀란티스 인간으로 태어난 후계자 아서 커리. 해양 세계와 육지 세계가 일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이 전쟁을 막기 위해 머나 먼 모험 여정을 떠나게 된다. 아쿠아맨에서 핏불이 피처링 미아의 도움을 받고 발표한 오션 투 오션을 불러주고 있다. 이 노래는 아프리카의 커버 버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곡을 삽입시킨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산만한 음악 선곡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롤링스톤은 아프리카 커버는 최악의 선택 중 한 곡이 된다. 이 노래는 스토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엉뚱한 느낌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래 선택이 사운드 트랙에 포함된 여타 노래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실책이 되고 있다는 리뷰를 게재한다.